불과 얼마 전에 Q&A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수백 분이 넘게 신청을 해주셨고 답변을 받으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카톡을 남겨주셨네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트래픽이 없는데 글을 잘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마케팅의 필드에서는 파이프라인 구조상 물을 넣는 입구 부분에 트래픽을 의미하는 조회수를 투입해야 결제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생겨나겠죠. 만약 본인이 돈을 벌고 싶은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상위 노출이 되는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꼴리는 대로 100개의 글을 쓰든 10,000개의 글을 쓰든 땅바닥에 시간을 버리고 있는 꼴이 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은 그냥 내 생각이 담긴 일기를 적는 게 아니라 블로그로 돈을 벌어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클 거라 생각해요. 블로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 수익형 블로그, 2. 브랜드 블로그. 전자는 블로그의 지수를 높여서 체험단을 통해 리뷰성 글을 올려 돈을 버는 구조고, 후자는 블로그 안에 퍼널 구조를 형성시켜서 자사의 제품을 판매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글 하나당 평균 단가가 30,000원 정도 하는 수익형 블로그에 비해 액수의 제한이 없는 브랜드 블로그가 더 포텐셜이 큰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 전문 영역은 브랜드 블로그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게 아니라 모두에게 통용되는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시중에 유료로 판매하는 전자책 강의에서 꽁꽁 숨기는 내용일 텐데 타 강사분들이 좀 분노할 걸 예상하고 그냥 과감하게 무료로 풀어볼게요. 순서대로만 다 적용한다면 상위 노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갈 게, 제가 법칙이라고 한 건 공식이 존재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오피셜로 상위 노출을 하려면 A, B, C를 해라 라고 공지를 때린 적도 없고요. 하지만 제가 네블스쿨 클래시파이드 2개의 교육법인의 블로그를 운영해봤고 직접 대행을 해보면서도 수백 개의 글을 써보고 수강생들의 글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0개 이상의 상위 노출을 분석해봤을 거예요. 네이버에서는 암묵적으로 먹히는 법칙들은 단언컨대 존재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가설과 검증을 해본 내용들이니까 참고해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길게 끌 것 없이 과연 어떻게 글을 적어야 네이버에서 블로그 글이 상위 노출로 직행할 수 있는지 8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1번, 글자수. 글자수는 1000자를 써야 한다, 4000자를 써야 한다, 여러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블로그에 직접 짧게도 써보고 길게도 써봤지만 사실 글자수는 평균 이상만 한다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평균에 해당하는 글자수는 2000자예요.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글에서 설명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하나의 글을 적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 지속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대본을 위해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은 길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블로그만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이렇게 길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글을 다 작성한 뒤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글자수 계산기 기능으로 공백 제외 몇 자의 글자를 썼는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2번, 체류시간. 네이버의 통계 탭에서 평균 사용시간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위 사진과 같은 데이터가 나와요. 저는 평균적으로 5분 이상, 많게는 7분에서 12분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리브라, C랭크, 다이아 플러스, 현재는 에어서치라는 기술까지 로직에 접목되어 있어요. 갑자기 전문 용어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 제가 진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로직이 변화했다고 기존의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남아있고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저는 느꼈어요. 이 체류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발표했었던 다이아 로직에서 좋은 정보가 많은 문서가 좀 더 상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체류 시간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좋은 정보가 많다? 그 정보들을 다 읽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평균으로 내면 체류 시간이다 라고 일련의 사고 과정을 나열해서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블로그들을 대행해보며 파악한 건 굳이 5분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3분 정도만 되어도 상위 노출은 잘 잡혔어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대부분이 0에서 1분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진짜 첫 줄에서 90%는 이탈을 해요. 체류 시간을 올리기 위해서는 연결을 잘해야죠. 하나의 글을 다 읽고 다른 글로 넘어가는 페이지 뷰를 올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위 클립으로 뜨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냈으니까 꼭 시청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서는 체류 시간이 곧 돈으로 전환돼요. 3번, 제목. 현재 네이버에 상위 노출된 제 글 2개를 캡처해왔어요. 세일즈 강의, 판매 잘하는 법. 이건 진짜 예전에 썼던 글이네요. 하나씩 자세히 보면 굳이 키워드가 맨 앞에 위치하지 않아도 상위 노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요즘에는 뒤에 있어도 중간에 있어도 심지어 중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알고리즘이 알아서 인식하고 키워드로 잡아줘요. 다만 제목을 정할 때는 두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제목에는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야 한다. 2. 제목 중 키워드는 앞쪽에 위치시킨다. 물론 본문에서 나오는 키워드와 제목이 믹싱이 되어서 상위 노출로 잡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상위 노출된 글에는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럴 때는 데이터를 믿으면서 통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목이 너무 긴데 그중 뒷부분에 위치할 경우는 오히려 불리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 제목이 잘리잖아요. 그러니 의미가 맞지 않으니까 클릭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가급적이면 키워드는 상위 노출되어 보일 수 있는 첫 15자 안에 넣으세요. 맨 앞이면 사실 가장 좋습니다.
4번 키워드. 블로그에는 지수라는 게 존재해요. 이걸 준최적화, 최적화 등등으로 나누는 웹사이트들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준최적화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는 여기까지다 라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키워드를 선정할 때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과거에 저는 네이버 광고와 웨어이즈 포스트 두 개의 사이트를 이용했었지만 각각의 장점을 합한 블랙키위를 접한 뒤로는 이것만 씁니다. 여기서 빠르게 봐야 할 지표는 월간 검색량과 전체 기간 콘텐츠 발행량 두 가지예요. 일단 한 달에 PC와 모바일을 합해서 300 정도 검색량이 나오는 키워드를 여러 개 찾으세요. 그 다음 가장 전체 기간 콘텐츠 발행량이 적은 거로 선정하시면 좋아요. 같은 300이라도 하나는 100개, 하나는 10,000개의 콘텐츠가 네이버에 쌓여있다면 당연히 전자가 경쟁도가 적기에 상위 노출로 올라갈 확률이 커지겠죠. 그 다음 300이 잡혔다면 200을 올려서 500을 도전해보시고 500이 잡혔다면 700, 900, 110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려나가는 게 안정적으로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남들이 다 만단위 키워드를 도전한다고 해서 이게 동조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페이스대로 블로그를 운영해보세요. 나는 나대로 잘하면 됩니다. 굳이 남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황새가 뱁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5번 사진 동영상. 사진과 동영상에 관해서가 가장 갑론을박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이 아예 없는 글도 상위 노출을 시켜본 적이 있고 사진이 20개가 들어가 있는 글이 반대로 밀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5장 정도는 업로드를 시키는 게 글의 가독성을 올려준다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점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올린 모든 사진들을 동영상으로 이어서 글의 가장 마지막에 첨부하는 게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이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저도 쭉 지켜본 결과 다이아 로직부터 동영상을 최하단에 올리는 사람을 최근에 본 적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6번 연관 검색어.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6번이 8가지 중에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앞서 네이버 로직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기존 로직들을 알고 있는 상태로 새로운 로직이 등장했을 때 그에 맞게 조금씩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이아 로직에 이은 다이아 플러스 로직.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사진을 쉽게 설명해보자면 지리 확장 기술을 통해 특정 검색어뿐만이 아니라 연관 검색어도 학습시켜 글 점수에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네이버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단어로 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관 검색어를 알고리즘이 학습시킬 수 있도록 글에 깔아둬야 합니다. 저는 사실 글을 쓸 때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최대한 중복을 피하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레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을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맥상 같은 단어들을 조합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영상을 글로 바꾼다면 상위 노출이라는 단어만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라 최상단 노출, 로직, 키워드, 뷰탭 등등의 연관된 단어들과 함께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를 통해 설명력도 올리고 상위 노출에도 더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7번 광고성. 과거부터 네이버에서는 로직이 개편될 때마다 광고성을 처단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오피셜 글을 작성했었어요. 사람에게 노출되는 광고로 돌아가는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저품질의 글들로 이탈자들이 늘어나는 걸 목숨 걸고 막아야겠죠. 이건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예요. 드라마틱한 성장세에 있는 틱톡, 인스타, 유튜브 전부 다 알고리즘 기반으로 추천하는 시스템이지만 네이버는 검색 기반 플랫폼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흥미보다는 정보가 우선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광고성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을 교육해본 결과 모든 글에 오픈카톡 링크나 핸드폰 번호, 자사 홈페이지 링크를 넣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이럴 경우 대놓고 우리 광고예요, 잡아가세요 라고 네이버에 힌트를 주는 셈이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소개글을 따로 적어둔 뒤에 외부로 이탈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블로그 안에서 맴돌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제 블로그에서 신뢰성을 높여주는 소개글 작성법 PDF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활용해서 광고성을 조금이나마 배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8번 이웃. 최근 글들에 적힌 이웃들의 댓글들을 한번 좀 봐볼게요. 과연 진짜 감기를 조심하라는 걸까요? 우리 엄마도 감기 조심하라고 말은 안 해준대. 글이랑 아무 연관이 없는 코로나가 난리라고 하면서 심지어 2개에 걸쳐서 댓글을 남겨줬을 만큼 저에게 관심이 있는 유저일까요? 이런 건 이웃들에게 댓글을 자동으로 남겨주는 프로그램을 돌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런 도배성 댓글에 제 건강을 생각해줬다는 감사한 마음에 대댓글을 다나요? 답방을 하나요? 바로 무시하게 됩니다. 아마 카피라이팅에 대해 1도 모르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돌렸거나 사기에 가까운 서비스를 판매하는 광고 대행사에서 이웃관리라는 명목으로 남겨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러한 이웃관리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오히려 저품질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만 높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본문과 연관된 진심이 담긴 댓글을 남긴 분들과 소통을 하세요. 답글을 달던 답방을 가던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해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2년 전에 이미 저는 이웃 소통과 상위 노출의 연관성에 대한 칼럼을 남긴 적이 있어요. 이건 댓글에 고정해둘 테니까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8가지는 팩트가 아닌 제 뇌피셜일 뿐입니다. 다만 이 방식대로 제 블로그에는 아직까지도 네이버의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 글들이 즐비해 있고 제 수강생 분들조차 브랜드 블로그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수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속는 셈 치고 적용해 보셔도 본인의 블로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크게 확신합니다. 조만간 더 고퀄리티 꿀팁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